네, 고등수학 하면서 조금 어려운 파트 중에 한 파트여서 이따 조금 여기 문제 외에도 조금 몇 가지 같이 풀어볼 거고요. 자, 볼게요. 첫 번째 간단한 항등식. 자, 항등식이 뭐죠? 그 X의 값 아니 그게 뭐든지 성립되는 네, 뭐든지 성립되는 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자, 뭐 예를 들면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하면 얘 몇 차 방정식? 1차 아니에요. 2차 아니 2차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음. 우리가 a가 0이 아닐 때만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항등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x에 무슨 값을 넣든 좌변이 항상 얼마여야 돼요? 우변이랑 똑같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x에 무슨 값을 넣든 얘가 항상 0이 되고 싶대. 0 뭐가? AP a랑 b가 둘 다 0이면 x에 사실 뭐를 넣든지 간에 얘는 항상 0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네. 자, 뭐 이거는 2차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면 얘가 항등식이 되는 조건입니다. a는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x에 뭘 넣든지 간에 또 좌변도 마찬가지로 다 0이 되겠죠. 혹은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랑 같은 항등식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랑 C랑 같으면 되고 B랑 D랑 같으면 이렇게 항등식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그냥 여기는 좌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네도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인가? 네,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3인가요? 자, 그럼 지금 좌변과 우변이 어떤 상태가 됐어요? 같은 상태가 됐죠. 그럼 여기에는 x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항상 성립함으로 얘가 뭐예요? 항등식이 돼요. 네, 뭐 간단한 내용이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2-1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친구 1번부터 볼게요. 3-a랑 누구랑 같아야 됩니까? 2랑 같으면 되나요? 그리고 상수항이 1이랑 누구랑? b-2랑 같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되겠죠. a 바로 암산되나요? 얼마입니까? 1. 그래서 이 친구 넘어가면 b가 3 되는 형태. 자, 그 다음 식도 마찬가지죠. 2차식 항이 같아야 되니까 이 친구랑 얘랑 같다라고 두면 a는 얼마? 3 네, a 3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1차항이랑 이 친구랑 같으니까 b는 얼마? 1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2랑 마이너스 c랑 같아야 되니까 c는 얼마? 마이너스 2. 요렇게까지 하는 게 그러니까 항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인데 뭐 정리하면 우리가 사실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우변이나 좌변이나 다 모대라는 얘기예요. 영대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근데 이제 여기 파트에서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총 2가지예요. 식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그거 2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해요. 개수 비교. 자, 말 그대로 x의 개수랑 요 x의 개수랑 같을 때 이거를 개수 비교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개수 비교는 그냥 전개해서 뭐 2차항이면 2차항, 1차항이면 1차항, 상수항이면 상수항끼리 같은 걸 비교하는 게 개수 비교고요. 두 번째는 수치 대입이에요. 수치 대입. 근데 얘가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어떤 값을 넣을 거냐, 얘는 어떤 수를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이 친구 값을 구할 거야. 그럼 좌변에 얼마 넣으면 돼? 우변에 x에 0 대입하면 여기 0이니까 얘 사라지죠. 여기 0 집어넣으면 얘 사라지죠. 뭐만 남아? 좌변은 2만 남을 거고, 우변은 0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고, 0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고, 우변은 뭐가 남아? 마이너스 C만 남지.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 개수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서 좌변과 우변이 어떤 값이 같은지 확인하는 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거의 다 대부분 개수 비교만 했을 텐데 그냥 수치 대입으로 하는 것도 그냥 옆에 페이지 보면서 조금 진행해 볼게요. 자, 얘네를 통틀어서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면 3-1번 볼게요. 자, 어떤 게 더 편한지 보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산되나? a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1 bx 요거 그 다음에 a 플러스 2. 네, 좌변 전개해서 계속 한끼리 맞추면 이렇게 될까요? 이해됐어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개해 보시면 되고, 자, 이 친구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사용할 방법은 이 상태에서는 어차피 전개를 해놨으니까 개수 비교만 하면 돼요. 자, a가 얼마? 2. 자,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면 되나요? 그럼 a가 2라고 했으니까 b는 얼마? 3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됐어요? 자, 이 방법이 우리가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 근데 개수 비교를 안 이용하고 자, 그냥 이 친구 0 만드는 값 대입할게요. x에 얼마 대입하라고? 1 대입하라고. 자, x에 1 대입하면 얘는 사라지죠. 여기 1 대입하면 얼마? 3b. 좌변은 3b만 남을 거고, 자, 1 대입하면 얼마? 9.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더라? 3이 되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가 0 되는 값 대입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이 친구는 사라지죠.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얼마? 9a. 자, 그 다음 우변은 얘 8 될 거고 플러스 2 될 거예요. 맞아? 다 더하면 얼마? 네, 18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a가 얼마나? 2다. 자, 아까 위에서 전개해서 비교하는 건 개수 비교법을 이용한 거고, 수치 대입법은 얘는 어떤 특정한 값들을 넣을 건데 문제 안에서 조금 보일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R 집어넣으면 A 쪽은 사라지고 B만 남아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B 쪽은 사라지고 A 쪽만 남아요. 이렇게 특정한 값들을 넣어서 푸는 방법이 수치 대입인데 둘 다 아셔야 돼요. 선생님 그냥 다 전개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이제 식들이 더 복잡할 거라 그냥 어떤 수치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더 빠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이 정도고. 자, 그럼 이 문제는 뭐 넘어가는 걸로 3-1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4-1번 볼까요? 자, 얘도 뭐로 푸는 게 더 편한가요? 네. 똑같은 문제네. 위아래를 나눠놨네요. 위에는 개수 비교하라고 한 거고 오른쪽은 수치 대입. 아래 문제는 수치 대입하라고 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항등식의 의미. 자, 항등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한다. 혹은 어떤
주어질 텐데 이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얘네가 싹 다 항등식이랑 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어떤 값에 대해서 성립해 혹은 어떤 값에 상관없이 성립해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니까 항등식에 대한 용어만 정리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건데 문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타이트하네. 자, 요 식인데 얘가 k 값에 요 친구가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k 값에 상관이 없대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파트를 나눠놔야 되냐면 우리가 이 기준이 되는 값이 있죠. k라는 친구. 그래서 K가 들어있는 친구와 K가 안 들어있는 친구에 대해서 나눠내야 돼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친구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X가 있는 파트랑 X가 없는 파트로 나누는 거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하면 K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눠놔야 됩니다. 그럼 K가 있는 부분은 X제곱, KX제곱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K로 묶으면 여기는 X제곱 이렇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KX니까 K로 묶으면 뭐만 남아?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올까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K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 2X제곱 나머지 부분 3X 나머지 부분 7 그럼 여기에서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건 이 녀석이 0이 되거나 이 녀석도 둘 다 0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건 선생님이 식을 지금 잘못 만들어서 성립하지 않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 2차 방정식의 얘 두 분과 얘 두 분이 다르죠. 그렇죠? 맞아. 그냥 딱 그림만 봐도 다르죠. 근이 다를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래서 K가 있는 파트도 0이 되고 K가 없는 파트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항등식에서 어떤 값에 관계없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 녀석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요 정도까지가 항등식과 배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까지 한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파트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개수비교하거나 수치대입하거나. 여러분들이 개수비교로 문제를 풀었어. 근데 안 풀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수치대입하라는 얘기야. 수치대입했어. 안 풀려? 그럼 무조건 개수비교하라는 얘기야.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이번 내용을 쫓아와야 돼요. 자, 이번 내용의 메인 내용이 나머지 정리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한 내용이라서 지워도 되죠. 자, 나머지 정리의 정의가 조금 중요한데요. 이게 한번 도래울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많이 틀렸었던 부분인데, 자, fx를 정의가 뭐냐면 fx를 1차식으로 (1차식이)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자 1차로 나눴습니다. 나머지 몇 차? 오케이 상수 나머지 r이다.
친구는 RX라고 표현하고 상수인 R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보다 검산식. 자, fx는 어떻게 됩니까? fx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qx 플러스 r이죠. 자, 그럼 이 나머지 정리에서의 중요한 건 뭐야? 말 그대로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우리는 이 친구를 구할 거거든요. 그럼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no. r만 구할 거야.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알파. 자, 요 나누는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x에 알파를 대입하면 좌변은 뭐만 남아요? f 알파가 될 거고. 자,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0이 되니까 0 곱하기 뭐든지 간에 어차피 0 되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r만 남는다. 요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이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뭐 하겠다는 얘기야? 수치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수치 대입으로 푸는 건 아니고요. 개수 비교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거의 나머지 정리의 대부분의 한 70%의 문제는 거의 다 수치 대입이에요. 그래서 수치 대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고. 자,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1차식으로 나눴을 텐데 이제 문제들이 까다로워집니다. 2차식으로 나눌 때도 나올 거고요. 이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3차식으로 나눌 때도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기에서 몇 차식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자, 5-1번 이 친구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요 검산식 쓰는 거예요. 비싼 거. 네. 요 검산식 쓰는 게 중요해서 검산식 계속 쓰면서 일단 연습해 볼게요. 자, p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3이에요. 맞나요? 여기까지 해석될까요? 자, 근데 px가 뭐였어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qx 플러스 3. 물론 얘는 qx를 얼추 유추할 수 있어요. qx 몇 차여야 돼? 2차. 자, 얼추 유추해볼게. 물론 이렇게 푸는 문제 아니지만 자, x 마이너스 1. 자, 2차식인데 2차식의 개수는 얼마가 될까? 오케이. 왜? 최고차항이 3이니까. 자, 그럼 3x 제곱 우리 모르니까 어떤 mx 플러스 n이 될 거고 플러스 3이 될 건데, 자,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해야 상수되지.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 1이래. n 얼마? n 2면 되네. 여기까지도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맞아? 맞아?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가면서 문제를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는 1차식을 얼마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에 얼마 대입해라? 1 대입해라. 자, 1 대입하면 얘 어떻게 됩니까?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다 사라질 거고 뭐만 남아? 3만 남겠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 이런 내용. 이해됐어요? 네, 요게 지금 1차식. 이 친구가 가장 쉬운 편이에요. 그냥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간단하게 대입만 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문제 어떻게 풀고 있냐면요, 얘도 안 해요.
얘도 안 해. 여러분들 나중에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우리는 어차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x에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3 빼기 a 플러스 1이 나머지가 3이래요. 사실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선생님 무조건 검산식을 다 쓰라고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담임 선생님들도 검산식을 무조건 쓰라고 할 거예요. 이게 검산식이 처음에는 되게 중요해서 무조건 쓰는 연습들 하시고 그냥 답만 보면 되게 간단하죠. 여기에서 보면 그냥 P1은 얼마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연습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5-2번. 자, 6-1번. 자,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P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자, 우리 정의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것만 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에서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해석부터 할게요.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은 모르겠어. 그래서 Q1X라고 할게요. 여기서 몫을 설정해야 되는 애들이 좀 있어서 자, 그리고 나머지가 3이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PX를 이번에는 x-2로 나눴더니 몫은 또 모르겠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더라.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PX는 x 플러스 1 x-2로 나눴을 때 마찬가지로 얘의 몫은 또 모를 거고요. 나머지를 구해라. 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 1차거나 상수거나. 맞아? 이 친구랑 그냥 지금은 RX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 친구가 뭐가 되나? 1차 또는 상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줄. 이 친구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 우리 x에 얼마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1. 그래서 p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사라질 거 뭐 만든 거야? 3이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 대입하래? p 2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이 2차식의 문제를 보면 1차식에서 나눴던 값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맞아.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중요한 요 RX를 설정할 건데 요 RX를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AX 플러스 B 1차식처럼 표현은 해둘 거야. 상수항처럼 표현해두면 안 돼. 왜냐면 상수항처럼 표현하고 나면 얘를 1차식으로 돌릴 수가 없어. 근데 1차식으로 표현해놓고 나면 상수항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왜? A가 얼마면 돼? 0이면 상수항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아까 이렇게 상수만 있을 때는 얘를 1차식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나타낼 수 있는 일단 최대한의 차수처럼 표현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안 사용한 것보다 요 두 녀석 뭐 하라고? 여기다 대입하라고. 자, 첫 번째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p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다 사라지죠? 뭐만 남아? 노 x에 얼마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만 남겠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 p 마이너스 1이 아까 여기서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p에 얼마 집어넣는다? 2 집어넣는다. 2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얘는 다 사라질 거고 여기는 뭐만 남아요? 2a 플러스 b만 남겠죠.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우리 이제 뭐 한다? 연립방정식. 자, 빼볼게요. 뺍니다. 마이너스 3a는 6 a는 얼마? 마이너스 2.
자 A-2면 B 얼마입니까? 1. 네, 1이죠. 네, 맞아요. 자, 근데 우리는 A랑 B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요 친구니까 요 친구의 값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요 식의 나머지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됐어. 지금 어려워. 네. 어려워. 자, 내용으로 설명해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나머지 정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1차식들을 이용한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1차식까지는 이해됐어. 그럼 2차식에서 이제 이 친구로 나누는 값들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거나 상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차처럼 표현해놓고 a, b 값을 구할 건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px나 요 px나 다 어떤 px야? 이 문제에서 같은 px야. 왜? 얘는 그냥 x 플러스 1로 나눴을 뿐이고 얘는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뿐이고 얘는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뿐이야. 나눴으니까 각각 몫이나 나머지가 다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겠지. 같은 값으로 나눈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요렇게 구해놓고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 구했던 걸 대입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 자 이제 조금 까다로운 3차식으로 갈 건데 여긴 없어서 여긴 없어가지고 얘는 나중에 사실 오늘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나가면서 라이트센이나 이제 다른 교재 할 때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해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동영상을 열심히 보셔도 됩니다. 이 친구는 조금 우리 흔히 말하는 틀딱같이 푸는데요. 아이들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뭐 겁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잘하니까 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네, 해볼게요. 자 얘는 안 읽어도 첫 번째는 1차식으로 나누고요. 두 번째는 2차식으로 나누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1차식으로 나눈 값, 2차식으로 나눈 값을 같이 합쳐서 나눠요. 보이죠? x-1 요 친구, 그 다음에 요 친구. 사실은 좀 더 까다롭게 문제를 내요. 원래는 요렇게 모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식에서 봤죠? 봤어요? 얘는 뭐랑 같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랑 같더라. 그래서 보통은 문제를 이렇게 주어주고 여러분들이 얘를 유추하도록 문제를 내는 게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인데 얘는 일단 풀어놓은 상태여서 그냥 풀어놓은 상태로 볼 거고 총 3가지 단계만 알면 돼요.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p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겠고요. 그럼 q1x라고 들 거고 나머지는 4더라. 자, 두 번째 px를 두 번째 줄을 해석하면 요번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데 몫은 qex라고 하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4더라.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px를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또 모르겠고 나머지는 rx가 될 건데 중요한 거 rx 몇 차?
상수거나 1차거나 2차거나. 왜? 우린 결론적으로 몇 차로 나눴으니까? 3차로 나눴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RX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2차처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A도 0이고 B도 0이면 상수 항목만 남으니까 상수가 될 거고, A가 0이면 1차처럼 남을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네, 1번은 해석이 간단해요. 우리 뭐 하면 돼? P는 4더라. 그냥 우리 결국 나머지가 4더라. 자, 요 2번은 뭐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꽂아보세요. 아, 2번을 막 이렇게 노려보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단계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PX나 이 PX나 이 PX는 다 어떤 PX다? 같은 PX지만 우리가 그냥 나누는 값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녀석을 요 녀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요 녀석을 요 녀석 모양처럼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얘를 얘처럼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얘처럼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3번을 2번처럼의 모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럼 모양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이 친구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q3x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바꿔놓으면, 자, 나눔값 뭐 나머지, 자, 몇 차처럼 변했어? 2차의 문제처럼 변했죠? 맞아요? 자, 그래서 A는 얼마? 2차처럼 변했대. A 얼마? 0. B는 3. C는 4.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일단 2번을 보지 말고 3번만 여기까지만 봤을 때 모순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까지만 하면 선생님 수업을 꽤 잘 따라온 걸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순점을 찾아보세요. 저 두 번째 게 2차일 수도 있어요. 얘가요? 네. 아니에요. 네. 자, 모순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맨 아래쪽만 보면 돼. 일단은 나눈값 뭐? 나머지. 나머지가 목이랑 같아요. 나머지가 목이랑 같아요? 아니, 나눈 값이랑 네. 나머지랑 개수가 같아요. 개수. 아니, 차수. 그쵸. 얘랑 차수가 같죠. 그쵸. 그럼 모순이 생기죠. 그쵸. 왜냐면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눴으면 얘는 항상 몇 차식이거든요. 1차거나 상수여야 되는데 지금 표현상 2차식처럼 됐죠. 이제부터 잘 이해해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꼴배기가 싫어? 여기에서 AX제곱이 꼴배기 싫은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겠죠. 그쵸? 자, 없애는 방법 뭐 있을까요? 0을 넣는다 라는 건 너무 단순해요. 안 돼요. AX제곱으로 나눠요. AX제곱으로 나눠요. 안 돼요. 왜? 얘를 AX제곱으로 나누는 순간 등식이어서 싹 다 AX제곱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럼 얘도 AX제곱으로 나누니까 AX제곱분의 PX가 되죠. PX라는 식이 아예 변형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AX제곱으로 빼요. 뺍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AX제곱 뺄 거죠. 그럼 PX로 있는 게 아니라 PX 마이너스 AX제곱으로 있죠. 우리는 PX의 형태는 남겨둘 건데 이 친구를 없애고 싶어. 얘만. X로 묶어요. 어떻게 해요? AX 플러스 B 관계. 이 친구를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
나쁘지 않은 접근이에요. 자,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세 번째 줄을 써줄 건데 얘를 이해 안 해도 돼 지금은.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q3x까지는 남겨놓을 거고, 요 녀석을 이제 요 밑에 줄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틀딱 같은 문제라고 했냐면 이렇게 계속 변형할 거야. 첫 번째 a, 자, 첫 번째에 들어가야 되는 요 녀석은 2차식의 나눔값. 자, 그 다음 여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2차식의 나머지.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지금 이 상태를 이해를 안 해도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는 건 네 번째 줄을 써줄 거야. 자, 요 친구랑 뭐로 묶을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죠. 자, 그럼 이 친구는 뭐만 남아? x 마이너스 1 q3x 이렇게 남을 거고, 얘는 뭐만 남아? 플러스 a 이렇게 남을 거야. 맞지? 자, 그럼 밖에 보면 3x 플러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쪼개 놓을게요. 첫 번째 나눔값 뭐 나머지 몇 차처럼 생겼어요? 우리 2차 나눴을 때처럼 생겨졌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중간계 외국인. 자, 그냥 얘를 통틀어서 그냥 QEX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QEX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형태는 만들었어요. 이 친구로 나눈가. 맞아요. 자, 일단 QEX랑 Q3X는 같을 수가 없죠. 맞아요.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A에 0은 못 대입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A에 0 넣고 3 넣고 4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3 넣고 4 넣고 0 집어넣으면 x-1 q3x가 qx랑 같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A에 0을 못 대입해요.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ax제곱이 걸리적거리는데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묶어서 하나로 통트는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근데 요 녀석을 묶고 놨더니 우리가 원래 여기 뒤에 요 친구를 묶고 나면 원래 여기 뒤에 뭐 짜잘한 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 짜잘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 친구가 요 친구라고. 이거 아이들이 조금 잘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되니까. 자, 사실 문제 풀 때 이 마지막 네 번째 줄은 필요가 없어요. 이 네 번째 줄을 해준 이유는 얘를 이렇게밖에 바꿀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바꿔줄 수 있냐면요. 자, 이 친구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죠.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이 친구처럼 만들었는데 지금 원래는 여기 BX 플러스 C가 더 있어야 되고, 맞아? 근데 지금 얘가 더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만큼 더 빼야겠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만큼. 맞아? 맞아? 자, 요만큼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얘를 결과적으로 묶고 나서 요 친구를 묶고 나서 요 친구랑 얘값 남고 나면 지금 요 친구가 남는 거잖아. 그치? 그래, 요 친구가 결국 뭐여야 된다고? 얘여야 된다. 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이거를 이해 못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암기하라고 해요. 암기하라고 합니다. 너무 틀딱 같은 문제라서.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에는 나머지 3x 플러스 4까지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는 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안 사용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안 사용했습니까? 우리 맨 처음에 1차식. 자, 결론은 다 1차식이야. 결론은 1차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자, x에 1 대입할 거야. p를. 자, 1 대입하면 얼마? 3 0 여기는 사라지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a.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 집어넣으면 플러스 7. 오케이. 자, 그게 얼마였대? 4였대.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rx는 이 친구가 rx죠. 자, a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에 3x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 빼니까 플러스 이 친구가 rx가 됩니다.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됐던 rx. 이해됐어요?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마 3차식으로 나누는 게 안 나올 텐데 나머지 정리의 끝판왕. 1차식으로 나눴을 때,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아이들이 잘 하는데 3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잘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머리가 더 크면 저절로 이해되는 부분이라 너무 지금은 이해 안 되는 거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해 안 됐겠지만 이해됐나요? 네, 네, 요런 내용이어서 RX까지 3차식까지는 요 정도로 하면 되고, 네, 인수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인수 정리하면서 필요한 게 이제 아니다. 여기는 인수분해 파트가 따로 있구나. 오케이, 인수 정리까지 합시다. 오늘 여기 끝내요. 끝낼까? 아니에요. 인수 정리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풀어야 되는 페이지는 선생님이 이제 불러줄게요.